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 DC 재즈 페스티벌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튼 DC 호텔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DC 재즈 페스티벌은요, 재즈의 전설이라 불리는 듀크 앨링턴이 태어난 워싱턴 DC의 재즈 유산을 기리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DC의 재즈 페스티벌은 재즈 고향인 루이지애나주의 뉴 올리언스 재즈 앤 헤리티지 페스티벌, 뉴욕의 블루노트 재즈 페스티벌과 함께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는데요. 매년 전국에서 100여 명의 신인 및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이 공연을 위해 페스티벌을 찾고 있습니다. DC의 크고 작은 22개의 공연장에서 이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안의 재즈라는 뜻의 재즈 인 더 후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관람료는 무료고요. 이번 주 일요일인 1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워싱턴을 방문하신다면 무더운 초여름밤을 재즈 음악과 함께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범죄인 인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열려 범죄인 인도 법안이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9일 홍콩 시민 100만여 명이 모여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12일에는 1000곳이 넘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감행하면서 철야 시위, 연대 파업까지 이어져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송환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중국, 타이완, 마카오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인도할 수 있게 되는데 중국이 이를 악용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송환할 수 있다는 것이 홍콩 시민들의 시위 이유입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총 등으로 시위 진압을 이어가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평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의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가 조직된 폭동이며 법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20일 홍콩 입법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주년을 맞아 트럼프와 싱가포르가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새로운 관계 수립과 완전한 비핵화 등 4개 항해에 합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며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이어 올 2월에 열린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실현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양국이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앞둔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제3차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타이완을 파트너 국가로 표기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민감한 하나의 중국을 건드린 것은 대중국 초강경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미 국방부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초강경 대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공식 방문하면서 이란과 일본이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반발해 이란 핵합의 이행의 부분적 중단을 발표하면서 핵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나타내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이란과도 우호 관계가 깊은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11일 이란이 최근 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7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집권 보수당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영국의 유력한 차기 신임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브렉시트가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존슨 전 외무장관은 12일 시작된 공식 선거 캠페인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미룬다면 패배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10월 31일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올 3월로 예정돼 있던 브렉시트는 영국 의회가 메이 총리의 합의안 표결을 세 번째 부결시키면서 10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은 새로운 영국 총리가 선출돼도 앞서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의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후임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말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타이완을 파트너 국가로 언급하며 대중 강경 전략을 드러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37만여 미군의 전략지침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대국과 맞서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열거하면서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함께 타이완을 미국의 파트너 국가로 표기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처음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타이완을 국가로 언급한 것은 워싱턴의 오래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깨는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VOA의 질의에 미 국방부는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예고돼 왔습니다. We have lost all of their respect. Fixing our relations with China is another important step in really toward creating an even more prosperous period of time.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중국 압박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공언했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통상 압박을 약속해왔죠. I beat the people from China. I win against China. You can win against China if you're smart. They take our money, they take our jobs, and we owe them $1.6 trillion. It's like, how does that happen? We can't continue to allow China to rape our country, and that's what they're doing. It's the greatest thef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영국 BBC는 지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기사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대중국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 약속은 이미 절반이 지켜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공약 가운데 10개를 이미 지키거나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국가로서 한국전쟁 당시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미국과 중국. 1971년 이른바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79년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1982년에는 무기 판매를 허가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미중 관계는 1989년 중국의天安문 사태로 잠시 주춤거립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외교 관계 중단을 선언하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시대를 맞게 된 미국은 1993년 중국에 대한 건설적 포용 정책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2000년 중국과 미중관계법에 서명한 이후 중국과의 정상교역을 허용하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세계 경제질서 편입을 도왔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0년 안에 수출 1위, 수입 2위인 무역 대국으로 급부상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무역 적자 폭이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상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2010년 2,730억 달러에서 2018년 4,195억 달러로 무역 적자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무역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은 전임 정부의 대중국 유화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don't blame China, but in actuality, I do blame past administrations for allowing this out-of-control trade deficit to take place and to grow.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연구센터 소장 또한 자신의 저서 100년의 마라톤에서 미국의 대중국 유화 정책에 대해 중국을 포용한다면 완벽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틀렸다며 중국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이 중국의 힘을 키워줬고 머지않아 중국에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제약을 받게 될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자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시작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강경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 시 주석을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 마라라고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The relationship developed by President Xi and myself, I think, is outstanding. We look forward to being together many times in the future. And I believe lots of very potentially bad problems will be going away.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베이징 심장에 위치한 자금성을 통째로 대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맞이하며 마라라고의 환대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 질서와 규범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장은 미중 관계는 단순한 통상이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익 다툼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던 라흐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은 중국이 독재 국가도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국제규범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에 성과가 없을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초강경 대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최근 러시아 순방 중에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 미중 관계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며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我也很难设想中美全部割裂开了。也是我的朋友特朗普总统，我相信他也不愿意看的。 경제, 외교, 하나의 중국 정책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 앤 컬처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심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혹시 심하게 손상된 화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 조폐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상 화폐 복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VOA 센트럴 취재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좀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훼손이 된 것까지 교환이 가능한가요? 네, 화폐 전체 면적의 51%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전액 교환이 가능한데요. 반려견이 씹어놓은 지폐부터 조각조각 찢어진 지폐까지 조폐국을 찾는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검사관에게 들어보시죠. 네. 자, 그럼 조폐국 현장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면서 저희 글로벌 리포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Just try to find the identifiable parts like the mouth, the nose, eyes, stuff like that. I probably finished it in about an hour. I've seen worse, a lot worse. We are in the mutilated currency division. Any money that's been somehow damaged to the extent where you can't determine the value,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that will accept US currency. Yeah, it's just a free service the government provides. We don't take any taxes out. We don't charge any fees. It's just it's kind of like having insurance on your money. If something were to happen to it, we're there to reimburse you for it. We require 51% of the note and it to be genuine U.S. currency, and we pay face value on it.
The largest by an individual was $2 million that I can recall, and it was a case that a lot of people just don't trust banks. So when the housing market crashed about 10 years ago, they withdrew $2 million from their account and they stored it in their garage for over a period of years. And water had, they had the money stored in a bag, but water had creeped in the bag and the notes had solidified together when they went to retrieve it. Animals like to chew up money. So sometimes it's just if you leave $20 on the coffee table, the dog will come and chew it up. Sometimes the dog will actually eat it, and the owner will wait a few days and then wait for the dog to process it out. We do require you to wash it off. This case looked like it was some kind of a ATM type of machine where it caught on fire. They're claiming $38,000. Some of the money is totally burnt. In this bag here, totally wet. Been sitting almost a year, so mold has grown on the sides of it and stuff. So this stuff is still pretty wet, but it's not too bad to separate and count them out in batches of 100. Typically, all of our cases come through the U.S. Postal Service. We have a P.O. box, and then those are delivered to us by our armored car service. Usually get about 24,000 submissions a year, and we reimburse just north of $40 million.